자, 우리가 봅시다. 자, 130페이지. 자, 눈에 보나 선하네요. 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참,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니까 상당히 쉬웠죠. 나름대로. 근데 이 부동산 등기법은 참 기초 틀 잡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우리 합격증이라는 것은 아무나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무슨 현상이 있어요? 바로 춘화 현상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춘화 현상이라는 것은 먼저 봄꽃입니다. 봄꽃이 피는 현상은 바로 뭡니까? 춘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봄꽃의 대표적인 거는 개나리 벚꽃 이런 것들이 있죠. 개나리 벚꽃도 있고 목련이 있고. 자, 봄꽃의 특징은 뭡니까? 자,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가 뒤에 피죠. 이 추운 계절을 추운 겨울철을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견뎌내고 참고 견뎌내야 봄꽃이라는 화려한 꽃이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춘화 현상이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약간의 고통이 따라줘야 됩니다. 머리가 쥐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견뎌내지 않는다면 우리 합격증은 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동영상 수강생이나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들이나 우리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 하나의 고통을 벗어나야 고통 속에 이제 벗어나야 해방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춘화 현상이 대표적으로 우리 개나리가 열대 지방에다 개나리를 심었다 생각해봐요. 개나리 꽃은 피지 않습니다. 이 춘화 현상이라는 것은 봄꽃은 이 추운 계절을 벗어나야 이 화려한 꽃이 팍 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춘화 현상이니까 우리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고 우리가 이론이라는 걸 이론을 100% 알아서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론은 어느 정도 기초를 정립해서 문제에다 접목을 시키면 이게 바로 우리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은 공짜가 없구나. 나름대로 춥고 어렵고 이 상황들을 벗어나야 충분히 우리 합격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봄이 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봄은 안 왔어요. 그렇지만 봄이라는 계절은 왔지만 마음의 봄을 하기 위해서 10월달에는 마음의 봄이 와야 돼. 해방감이라는 그 합격이라는 영광을 찾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저도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강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꾸준히 한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가 처음 테마를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도 반복이고 두 번째도 반복이고 세 번째도 반복이라는 거. 그래서 스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지고 궁리 가고 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중에 뭔가를 이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행행이각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반복을 3번, 적어도 최소한 반복은 3번 정도 들어야 우리 학문다운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걸 꼭 생각하면서 우리 130페이지 바로 3번 건립행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이다. 자, 건립행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이래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건립행동과 관계가 없다. 건립행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이다. 관계없는 등기사항이다. 없는 등기할 사항.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거는 건립행동과 관계 있는 등기할 사항이야. 그러면 여기는 관계없는 등기사항이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실가 있느냐? 바로 기억에 보니까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은 표시의 변경 등기다. 그러면 벌써 이제 내공이 쌓인다는 사람은 뭡니까?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바로 표제부라는 거야.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 변경 등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죠. 그럼 표제부라는 것은 부동산의 신상 명세서야. 그러면 표제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결론적으로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할 사항이죠. 그러면 표제부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나타냄으로써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다? 대표적인 사실의 등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부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게 있고요.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변경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열려라 눈, 열려라 귀. 그러면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데 동시에 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첫 것에서는 열려라 귀, 귀가 열려야 돼. 두 번째 것은 열려라 눈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반복할 때는 뭐다? 두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귀를 뚫어야 되겠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네. 그러면 자, 귀가 뚫렸어요. 그럼 눈이 뚫려야죠. 차이점은 여기는 표시가 있고 여기는 표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죠. 바로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네.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다. 열려라 머리죠.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 바로 대표적인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돼.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은 뭐냐? 바로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의 변동이 있을 때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되고요. 자,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다. 부동산 자체의 변경. 자체의 변경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요.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 도치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 의미를 잡아보죠. 자, 몇 필지입니까? 한 필지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에 7이라고 그러고 7-1 나눴죠. 그러면 이 7 기존 필지는 일부가 줄었어.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7은 부동산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 7-1은 뭐다? 등기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개설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자, 대표적인 분필 등기. 이게 바로 부동산 자체의 변경으로서 부동산 변경 등기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뭐가 있다?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아, 동일성에 대한 변경. 좋아요.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뭡니까? 예,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는 거.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변경 등기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뭡니까? 표제부죠. 그럼 표제부라는 것은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1, 그래서 자, 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니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니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네.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이제 뭐예요? 이 집 주인이 피칠갑이야. 피칠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례를 생각해 보죠. 피칠갑. 자, 피칠갑. 이름도 뭐, 제 이름도 특이하지만, 제 이름도 구합성이지만 특이하지만, 뭐, 특이한 사람들 많죠. 그래서, 피칠갑. 자, 피칠갑을 그러면 피천덕으로 개명한다. 피천덕. 그러면 대표적으로 개명등기죠. 개명등기. 그럼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한다. 그러면 요 집 주인은 피칠갑이거든. 요 피칠갑이 뭡니까? 바로 대표적인 등기 명인이거든. 그러면 등기 명인. 자,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표시가 달라졌다.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탄생하게 돼요.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개명 등기다.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죠. 그러면 한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특징은 몇 개 잡아보도록 하죠. 자, 피칠각과 피천덕은 같은 사람이다. 첫 번째, 그러면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겠네. 단독 신청이다라는 결론이 하나 떨어지네요. 자, 피칠갑이 순위번호 7이면 피천덕은 7-1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언제나 부기 등기다. 그러면 자,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중성적인 측면이죠. 중성적인 등기죠. 중성적인 등기다라는 거래. 그러면 중성적인 등기는 뭐냐?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결론적으로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할 사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피칠갑을 피천도로 개명했을 때 단독 부기 등기 언제나 부기 등기입니다. 언제나라는 거 함부로 안 씁니다. 그래서 언제나 꼭 체크해놓고 중성적인 등기다. 그런 측면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이 뭐예요?
이것은 자 구분 건물 표시 등기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 자 구분 건물 표시 등기는 그러면 이거는 또 뭐냐? 자 집합 건물이 대개상이 대개에서는 이미 등기부의 양식과 관련돼서 이미 설명했어요. 자, 구분 건물 표시가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걸 갖춰야 되고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이거는 대표적인 객관적 요소가 되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뭐가 갖춰져야 돼요? 대표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소유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죠. 이게 대표적인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구조상 독립성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객관적 요건 플러스 주관적 의사, 소유 의사가 반영이 되라. 그러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 해서 무조건 집합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캐치돼야 되고, 그러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가 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 삭제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폐지와 관련돼서는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에 대해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면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해준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결론은 이쪽으로 오시죠.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할 사항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130페이지 하단 부분에 3번엔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 사항으로서 기억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니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요. 이것이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가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두시라는 거. 자, 131페이지 가니까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과 등기할 사항인 아닌 권리 변동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 이제 참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것. 한번 어때요?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해보신다네요.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하고 우리 요 131페이지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과 등기할 사항인 아닌 권리 변동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잘 이해하면 등기법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어렵더라도 어차피 넘어가야 돼. 자, 처음에 울어야지 나중에 울면 안 된다고. 어렵다 그러지 말고 지금 눈물 흘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춘화 현상이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자고요. 자, 그렇다면 131페이지 별표 5개 놓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하나씩 도전해 보자고요. 자, 도전합니다. 자, 등기할 상인 변동과 등기할 상인 아닌 권리 변동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첫 번째, 자, 하나씩 감각을 익혀보자고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자, 그럼 소유권 어느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그러면 여기 이전 등기라는 게 있네요.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뭐냐? 바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대표적으로 권리예요. 그래서 권리의 일부다. 자, 권리 일부라는 것은 지분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는 거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이전 등기를 지칭하고 있다? 지분 이전 등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네. 자, 올해가 몇 년이에요? 병신년이죠. 2016년 감정평가사 기출지문이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사 우리 기출지문 올해 2월달에 영시한 바로 요 지문이 나왔네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서 반드시 표시해 줄 거는 바로 지분이고 지분 이전 등기가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오른쪽 1번을 요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죠. 자, 1번은 부동산 일부입니다. 자, 부동산 일부네요.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느냐?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 형님, 누님들은 이걸 자꾸 이전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는지 한번 봐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이고, 요거는 부동산 자체 일부야.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이전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그래서 대표적인 일물 일건주의에 뭐다? 이배됨으로써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려면 무슨 절차를 밟고 이전 등기해야 돼? 분할 절차를 밟고 이전 등기해줘야 돼. 그러면 항상 요 의미를 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의 일부고 여기는 부동산 일부라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비교가 돼야 돼.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요. 부동산 일부 자체 이전은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일물 일건지에 뭐가 되기 때문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 자, 부동산이 소유권 일부죠. 소유권 일부. 자, 소유권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네. 자, 그러면 핵심은 저당권이죠. 저당권 앞에 뭐다? 소유권 일부가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저당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한해서 저당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뭐냐? 그래서 소유권 일부.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여기 아까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의 일부라는 거야. 권리의 일부는 결론적으로 지분이죠.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뭐다? 지분 이전 등기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소리네. 그러면 보통 소유권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2번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부동산 자체라는 거야. 부동산 자체. 자, 부동산 일부라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 은행에 가서 저당권 1억을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A가 뭡니까? B 은행에 가서 나 지분만 등기해 주세요. 지분만. 그러면 뭐라고 그래? B 은행.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정신이 있는 소리입니까? 하는 거. 그러면 지분이라는 것은 바로 부동산 일부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부동산 일부가 소유권 일부.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2회 때 2.5점짜리고 그러면 소유권 일부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꽂아놓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2번이 처리가 됐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한 무슨 건이죠? 바로 용의권입니다. 용의권 설정 등기죠. 용의권 설정 등기. 용의권입니다. 용의권은 뭡니까? 바로 사용수익이죠. 부동산 일부에도 사용수익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설정 등기는 된다라는 거네. 자, 오른쪽 3번을 설명하죠. 자, 오른쪽 3번은 소유권의 일부야. 그럼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의 용의권 설정되기. 용의권은 무슨 거는 사용수익. 그러면 소유권 일부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요거는 소유권은 권리라고 그랬어요. 권리 일부죠. 그러면 지분에 대한 사용수익이 되게 안 돼요. 어디에 미치는지 잘 모르죠.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냐, 소유권 일부냐.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죠. 자, 4번입니다. 자, 4번 지문에 대해서는 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입니다. 자, 가압류죠. 그러면 저당권부 채권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저당권부 채권. 저당권부 채권이 뭡니까? 바로 권리적 측면이죠. 그래서 권리.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는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4번입니다.
4번에 대해서 채권의 가압류죠. 채권의 가압류. 자, 채권 자체의 가압류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채권. 자, 채권은 그러면 가압류가 되려면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이 들어가려면 등기가 돼야죠. 근데 채권 자체, 채권의 가압류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채권의 가압류, 요게 두 가지를 비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는 돼요. 채권의 가압류는 뭡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5번. 자, 5번은 차이점은 잘 봐봐요. 공유지분.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요.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5번. 자,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있어요. 합유지분의 가압류.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한번 일단은 비교해 봅시다. 자, 가압류, 공통점이네요. 여기는 공유고, 여기는 합의. 그래서, 자, 노래 한번 불러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냐, 필연이냐. 그러면 우리의 만남, 우연적 만남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 우연적 만남이다. 그러면 우연적 만남도 있고, 대표적으로 필연적 만남도 있어요. 그러면 우연적 만남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 공동소유 형태에서 바로 공유라는 겁니다. 자, 필연적 만남. 이게 바로 뭐예요? 합의죠. 합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남도 두 가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필연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러면 우연적 만남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공유를 지칭하는 거고, 필연적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형제들 기간에 식당을 업을 하기로 세 사람이 뭉쳤어. 식당업을 목적으로 뭉쳤다. 그렇다면 그때는 대표적인 공유가 아니라 대표적인 뭐가 됩니까? 대표적인 합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유와 합의의 관계에서, 그러면 공유라는 것은 우연적 만남, 그러면 개인주의야. 그러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한 지분의 탄력성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합의 지분에 대해서 탄력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찢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이 탄생하고, 대표적으로 합의 지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가보죠. 합의라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냐? 바로 합수적 소유의 줄임말이다. 합수적 소유. 그러면 합수적 소유를 줄임말이 합의가 돼. 이 숫자가 무슨 숫자가 된다? 대표적으로 손수가 돼. 자, 합의라는 어떤 재산 형태에서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A, B, C가 필연적 만남으로서 있던 공동 목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합의라는 재산에 대면 전부 미친다라는 거야. 이 범위가. 그럼 C라는 사람이 합의 재산에 전부 된다면 전부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도 전부 미쳐 안 미쳐?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합의라는 등기만 해주면 되지. 합의라는 지분까지 등기할 필요는 없어. 지분. 그래서 합의 등기 시 합의라는 뜻과 지분을 반드시 표시해준다. 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숫자가 무슨 숫자다? 바로 손숫자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상속되느냐? 사이다시가 있어요. 아버지 손과 아들 손은 같아 다르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합의는 상속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들 손과 아버지 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유지분과 합의지분에서 미꾸라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공유지분은 우연적 만남이니까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가능하다라는 거네. 합의지분은 뭡니까? 이게 수시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수시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합의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압류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유지분인지 합의지분인지도 우리가 보고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합의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뭐예요? 만남은 우연적 만남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 만남이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에 공유지분의 가압류와 합의지분의 가압류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6번은 저당권입니다. 처분금지 가로를 쳐요. 그러면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되겠죠.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처분금지. 그러니까 이게 처분금지가 있으니까 자꾸 헷갈려요. 그냥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처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가처분은 처분금지가 나오니까 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된다라는 거야. 이때 가처분 등기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로? 후기 등기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거는 대표적인 주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뭐라고 써놨죠? 6번입니다. 6번에. 자,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은 무슨 물건이라고 그래요? 자, 저당권은 담보라고 그래요. 담보 물건이라고 그래요. 담보 물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담보는 뭡니까? 답으로 담보 그러면 바로 뭐예요? 이거는 바로 처분 권능이에요. 처분 권능. 그러면 처분 권능입니다. 그러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면 처분이라는 것은 바로 교환 가능이라는 거예요. 교환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처분, 교환. 그러면 교환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경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라는 가처분 등기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고 가처분 등기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살 수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가야 살아야 돼. 그래서 저당권은 본질로는 바로 뭐예요? 교환이야. 교환. 처분이에요. 처분이라는 것은 담보거든. 담보 물건. 그러면 우리 저당권은 담보 물건에 대한 실행 경매가 바로 임의 경매가 돼요. 경매라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에 처분하지 않겠다. 저당권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경매 등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당권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당권에 대한 경매 금지 가처분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6번 참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때요? 참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이 측면에서. 그래서 도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이번에는 7번입니다. 가등기네. 가등기.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네. 처분금지 가처분이네. 참 또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참 힘들죠. 자, 처분금지 어째?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구분을 해두고요. 자, 그러면 7번은 또 뭐냐? 7번에 대해서. 7번 한번 보죠. 7번은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네요.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 금지. 자, 본등기 금지 가처분. 자, 그럼 참, 요 7번도 참 우리 괴롭히는 문장입니다. 자, 요 등기하다. 그럼 요거는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이제 아직 기초공사는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한번 부연 설명하고 갑시다. 자, 가등기는 뭐 할 수 있어요? 가등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가등기는 뭡니까? 바로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순위보전이라는 의미를 잡아라고 그랬죠.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는 장차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꼬리표를 받쳐서 장차 발생. 또 이 측면에서 이 장차 발생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두셔야 되고, 가등기는 순위보전,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 된. 그래서 요 처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뭐예요? 요걸 써주니까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가등기 된 집도, 그러면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네. 가등기는 단지 보전 버전이기 때문에 순위 버전. 장차 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7번 요거하고 요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요 B라는 사람이 뭡니까? A집에다가, 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순위 버전입니다. 그러면 B가 A집에다 가등기 하면서 너 처분하지 마!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는 A집에 가서 단지 무슨 버전만 할 수 있어요? 순위 버전. 그럼 요게 요 의미죠.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 번등기 금지 가처분. 요거는 안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번등기 금지 가처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 이거는 안 돼, 대표적으로. 자, 번등기는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안 된다.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이기 때문에 순위 버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등기 금지 가처분은 안 된다라는 거야. 가등기는 번등기를 실행해서 순위를 보전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 말은 번등기 검처분 등기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논리는 그러면 B는 A집에 단지 뭐다 순위만 보전할 수 있어. 그러면 B는 A집을 처분하지 말라고 처분 제한에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애약 완결권으로서 가등기한 번등기를 실행해야 우리 번등기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번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결론적으로 C한테 처분하죠. D한테 처분해야 돼. 그러면 B는 가등기겠죠.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B는 번등기를 실행하면 바로 1등으로 올라가. 그래서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B는 1등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순위가 소급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개미를 3등분해요. 3등분해요.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이라면 머리, 몸통, 다리 이게 아니라는 거야. 개미를 3등분하면 깎아딱 죽어요. 죽는다야, 죽는다. 그러면 우리 가등기에서 가등기에는 사고방식이 3개로 나눠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나눠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뭐냐? 가등기 전이다. 여기는 가등기 상이다. 그러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수행한 요 중간 처분의 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상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다. 원칙상 무슨 말소다? 바로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요 사이에서 머릿속에 가등기와 관련돼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B한테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다? 대표적으로 순위 버전. 그러면 A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A는 C한테 이렇게 처분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가등기가 몇 개다? 그래서 2개. 그래서 이중 가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중 가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떨어집니다. 일단은 운명은 차후에 결정돼. 나중에 운명은 나중에 결정됩니다. B가 번등기를 실행했을 때 양립이 불가능하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중 가등기는 원칙상 일단 가능하다라는 전제 요건을 깔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이, 자, B가 A집에다 가등기 해놨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야. 일단 해놨는데, 요 C라는 사람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이 자, A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그래서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뒷조사를 해봤더니 B가 A집에다가 가등기를 해놓은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러면 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등기 속에 가등기야. 그러면 요거는 가등기죠. 그래서 가등기 상에 이게 바로 가등기야.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걸 결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 등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뭡니까? 요쪽으로 보세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가등기 상이라는 거야. 가등기 상에 가처분 등기, 처분 제한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의 가처분 등기하고 처분 제한에 가처분 등기, 가등기는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처분 등기가 대표적인 뭐냐? 바로 처분 제한 등기야. 그러면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요 지문들이 어렵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지문이 이제 우리가 판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의 기한, 가처분 등기 이제 나오네요. 가처분 등기. 국어 실력이에요, 국어 실력. 자,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등기.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자, 우리 눈으로 보면 보여요.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죠? 여기는 기잖아, 기. 여기는 의, 여기는 대. 그러면 가등기, 기한, 가처분 등기는 뭐냐?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어. 가처분 등기는 단지 수지 버전이니까.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기한, 가등기에 의한 요 지문은 같은 문장이야. 그러면 가등기 기한, 가처분 등기야. 가등기한, 가처분 등기는 대론적으로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이 말은 가등기 상의 가처분 등기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상의 가처분 등기는 가등기 상의 가처분 등기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요 지문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참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전 뭐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는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7번과 관련돼서 가등기상의 처분 제한, 가처분 등기는 되겠죠.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돼. 가등기는 단지 순위 버전이니까. 자, 7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서요. 자, 7번과 관련돼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8번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8번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8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좀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걸 좀 깔아놓고 가죠. 자,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자,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 있고, 대표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은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나타내고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이때는 바로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실체 관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실소유자라는 거야. 실소유자. 그러면 이 등기라는 것은 등기 명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등기 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즉 실소유자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할 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야. 실체관계와 실소유자와 등기 명인이 일치하면 뭐다? 이때는 바로 대표적으로 채청이 돼요. 그러면 물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죠. 여기 한번 보죠. 우리 안영찬 교수님한테 민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강제집행 멘탈 목적으로 통정을 했어요. 통정.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를 했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야. 등기를 해줬어요. 무효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는 실소유자가 누구의 갑이죠. 등기 명의는 B로 돼 있어. 불일치하고 있죠. 그럼 통정 허위 표시는 결론적으로 뭐다?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어.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에서 대표적으로 등기 청구권이 하나 발생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야. 그러면 A는 B한테, 갑은 B한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바로 물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와 법정 이런 단어들은 바로 물청이 돼. 그러면 우리 채권적 청구권으로 실체관계 등기.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민법 전미취득시효로 갑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 건보라가 있어요. 근데 건보라가 배종이가 있어요. 배종이가 20년
자,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하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해요? 배정자 취득하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자, 실소유자는 건보라야. 등기도 건보라로 돼 있어요.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점유 취득에서 등기 정권은 바로 채청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배정인은 건보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해야죠. 그래서 이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전이라는 단어,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언제나는 아니고요. 바로 이전과 설정은 바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고 말소 법정이 들어가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다. 그러면 요 8번을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8번. 자, 8번은 채권적 청구권이네. 자, 가등기네요. 가등기. 여기도 이제 가등기네. 자, 가등기는 뭐예요? 순위 버전이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와 일체, 불일체하죠. 그러면 순위를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요.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채정은 가등기 대상이다. 그래서 요 8번을 설명하는데 엄청나게 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 보전할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름은 X죠. 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고 마무리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 의미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번과 관련돼서 이해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9번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괴롭히는 자기 전원. 이 자기만 나와도 우리 형님들이 돌아버려. 자기야. 전원. 자기 전원. 요게 자기 전원 이게 자기라는 것은 요거는 일부라는 소리예요. 일부. 전원이라는 것은 전부 지분이죠. 요거는 전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거는 자기와 일부, 자기 전원과 관련돼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느냐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공유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라는 것은 공유죠. 공유 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연적 만남,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그러면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이 가능하다. 각자죠. 자, 공유물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물이 깨져. 공유물 처분에 대해서는 깨지니까 이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공유물 보존행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공유물 보존행위라는 게 있어. 그러면 공유물 보존행위는 어떻다? 각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대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공유 지분은 각자. 공유물 처분에 대해서는 전원 동의.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수인입니다. 수인이죠. 수인의. 자, 수인의.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끌어가 볼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고. 자, 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세 사람이 건물을 졌다 한번 생각해봐요. 건물을 ABC 세 사람이 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뭡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가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ABC 세 사람이 1인이 A가 쫓아가서 등기관한테 3분의 1만큼 내 것만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요렇게예요. 요렇게 돌아왔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수인의 소유권 보전 등기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원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1인이 전원에 대해서는 된다. 왜? 공유물 보전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자, 1인이 자기는 안 되고 전원은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게.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자기 지분,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몇 번이냐? 바로 그게 10번, 9번이 됩니다.
자, 1인이 전원 동그라미, 전원명의 보존 등기는 된다. 그러면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수인의 상속, 공동 상속인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공동 상속인 걸어봅시다. 자, 세 사람이 있어요.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A가 뭐다? 장남이야.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공동 상속인 수인이 공동 세 사람이 1인이 형이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요?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구나. 콩가루 집안.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공동 소유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상속인 1인의 지분만은 등기는 안 돼요. 전원 지분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10번에 대해서 1인이 전원 동그라미, 전원은 상속 등기는 되고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원과 자기 또 연결이 되네요.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11번은 뭐냐? 신탁 등기네요. 자, 신탁 등기. 신탁 등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신탁 등기입니다. 자, 신탁 등기는 수인의 신탁금자. 자, 수인 여러 사람이 마다 신탁 등기를 해야 돼요. 자, 1인이 갑니다. 1인이. 자, 1인이 가면 여기 한번 재봅시다. 신탁 등기는 공유의 합의예요. 자, 이거 신탁 재산은 합의가 됩니다. 공유 아니에요?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해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합의라는 것은 필연적 만남이야.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이 없어. 신탁 등기는 합의 대상이야. 그러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탁 등기는 불가능해. 그런데 전원은 가능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신탁 재산은 대표적인 합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11번에 전원의 신탁 등기는 돼. 그러면 11번에 자기 지분만의 신탁 등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번도 해결이 됐네요. 자, 12번은 또 12번은 봐봐요.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거는 가등기야. 자, 수인의 가등기야.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하기 전에 약간 부연 설명을 하고 들어갑시다. 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자, 가등기는 번등기야.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를 진행하려고.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번등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점적인 차이를 우리가 달리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가등기한 번등기는 뭐냐? 첫 번째, 민법적인 관점에서 풀어봅시다. 가등기한 번등기는 예하관결권이요. 예하관결권은 이걸 말하는 대표적으로 형성권이 돼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있죠.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없어. 그러면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요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 그렇구나. 처분 권능이 발생. 자기 지분은 처분 권능이 있죠.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뭐다?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속된 말로 니꺼나 신경 쓰세요. 니꺼나 신경 쓰고 남의 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러면 수인의 가등기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민법적인 관점에서 신경, 예하관결권, 형상권. 근데 우리가 등기법에 관한 논리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봐봐요. 가등기한 번등기는 이거는 가등기 명인과 가등기 명인, 그죠? 가등기 명인과 번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돼. 그래야 가등기한, 그러면 가등기 명인과 번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자기 지분은 일치하죠. 전원 지분, 남의 지분은 불일치해. 그러면 요거는 등기법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한 번등기, 수인에 의한 가등기 1인은 요거는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돼요. 니꺼나 신경 쓰세요. 이게 바로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등기한 번등기는 예하관결권, 즉 형성권으로서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한 거다. 그러면 처분능력이 있어야 돼. 내 거는 처분능력이 있다. 남의 지분은 신경 끄세요. 이거구나. 그러면 그러면 또 하나는 가등기한 번등기는 가등기 명인과 번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내 거 지분은 번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의 지분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원과 자기하고 전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봐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유정이에요.
자, 요번에는 수인의 포괄유정자, 포괄수정자겠죠. 포괄유정과 관련돼서. 자, 1인입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포괄유정은 뭡니까? 한마디로 유언장에 뭐예요? 자기 지분도 나와 있고 전원 지분도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담당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요 1인은 자기 지분도 돼. 왜?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느냐? 예, 공유물 보존 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인의 포괄유정자 1인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인이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자기 X 전원 O, 공동상인 자기 X 전원 O, 신탁 등기는 자기 X 전원 O, 가등기는 자기는 되고 전원은 X고,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 형님, 누님들, 동상들 얼마나 괴롭히는 문장들인지 아세요? 그러면 요 131페이지는 자, 요 등기할 상인 권리변동과 등기할 상인 아닌 권리변동에 대해서 이거는 자, 외우려고 그러면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요 측면에서 한번 처음부터 여기 이제 요거 처음부터 시작한 강의부터 쭉 한번 들어서 몇 번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참 재밌습니다. 왜 이런 등기가 되고 안 되는 논리가 우리가 뭐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논리를 명쾌하게 우리가 끌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1페이지, 요 기본서 페이지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페이지로서 131페이지. 적어도 요 파트에서는 많게는 우리가 잘하면 한 문제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많게는 4문제까지 아니면 5문제까지 지문에 엄청나게 등장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131페이지 요거 등기할 상인 권리변동과 등기할 상인 아닌 권리변동 마르고 닳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봐봐요. 페이지 2페이지밖에 안 하는데 원래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 버렸네. 우리 한숨 돌리고 강의합시다. 머리가 지가 날 것 같아요. 지가 나야 돼요. 지가 나야 돼. 지가 나야 머리가 탄력적. 그만큼 우리는 머리가 굳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스팔트야 머리. 물을 줘서 물렁물렁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머리를 비탄력적인 머리를 탄력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임에서 돌아가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머리를 탄력적에서 비탄력적에서 탄력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 지가 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132페이지 등기 허력 거기서부터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